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현행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돼 관리에 빈틈이 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필지별로 작성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현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 관리돼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울러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만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었던 만큼 소규모 농지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는 소규모 농지와 비농업인 소유 농지 등으로 관리 체계가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농지원부는 이제 애매한 거죠. 농지의 현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데도 없어요. 농지원부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끔 이제 모양을 바꾸겠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농지원부가 그동안 통합 관리되지 않고 별도 대장으로 관리되면서 지금까지는 농지원부를 떼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실적이나 농지 전용 허가 여부, 농지 처분 의무나 처분 명령 등의 부과 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단순히 농업 경영 입증 자료로만 활용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전에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농지증은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소유가 됐던 거지,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서 처분 의무 부과한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농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농업인 본인 농지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했던 농지원부는 필지를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에 변경이 있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변경 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모든 농지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벌이는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지난 4년간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토지 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토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농지와 임야 비율이 높아 농지 잠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4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1,199만 8천 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엔 841만 4천 제곱미터 늘어난 2,041만 2천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약 70% 늘어난 겁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2016년 24,035필지였던 중국인 소유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 54,112필지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125.1%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시지가도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2016년 중국인 소유의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엔 30% 상승한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4% 오르고 일본인 소유 토지는 4.5%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에서도 중국인 보유 필지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엔 중국인 소유의 경기도 필지가 6,179필지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엔 11,380필지로 증가폭이 180%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나는 건 허가 대상 토지와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농지와 임야 비율이 가장 높아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작할 확률이 낮은 외국인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토지 매입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의 토지 매입은 중국에서 토지 매입할 때 받는 어떤 그런 규제를 감안했을 때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외국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농지와 임야 소유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철저히 점검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MBS 남수지입니다. 택배비 인상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직거래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근 회의를 열고 택배비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농산물 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택배비 인상이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거래 구조 개선을 이유로 택배비가 이르면 하반기 내 상자당 200에서 3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근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비를 200원에서 300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택배비 인상 논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촉발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해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택배 노사와 당정은 합의기구를 만들어 분류 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등 근로환경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분류 작업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토부 의뢰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택배 상자당 약 200에서 300원 인상이 있어야 택배사들이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택배비가 인상될 경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CJ 대한통운과 롯데 글로벌 로지스 등 일부 택배 업체들이 배송료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는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택배비 인상에 따라 배송비를 함께 올리면 직거래 고객들이 줄어들 우려가 크고 배송비를 유지하자니 경영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택배비가 올라서 이게 주문이 많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적체가 되면 타격이 좀 있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에 택배비가 인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영세 농가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상이 되면은
농민 생산자나 결국은 소비자만 어느 부담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원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지자체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코로나 속에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택배비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직거래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콩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긴 장마로 인해 콩 작황이 부진했는데요. 그러자 가격이 비싸진 국산 콩 대신 외국산 수입 콩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콩 수입 유통업체,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콩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6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해 국내산 콩의 작황 부진에 따른 외국산 콩 수입 증가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긴 장마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파종 시기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콩 파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었어가지고 재배 면적이 좀 감소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생육기에는 긴 장마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되어서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2%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산 콩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일 도매 기준 35kg 국산 흰콩 가격은 22만 3,200원으로 평년에 17만 5,947원보다 26%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산 콩 가격이 올라 외국산과의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원산지를 허위로 포기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이 지난 2월 16일부터 한 달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콩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60곳에 달했습니다. 이 중 가공업체가 22개소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15개소, 노점상이 12개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가공업체의 적발 건수가 음식점보다 많이 나왔고 온라인 판매업체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2월달 명절 대비해서 그때 장을 담그거든요. 1년 중에 그 시기를 맞춰서 가공업체 위주로 점검을 했어요. 올해는 약간 단속 패러다임을 약간 바꾼 거죠. 가공업체에서 물량 같은 걸 하면 한 번에 전국적으로 다 퍼지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농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난 2월부터 사이버 단속반을 설치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관원은 2019년도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약 3만 kg을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해 6억 5천만 원을 챙긴 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 39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1588-8112번으로 전화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NBS 투데이가 농업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현장 속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과수 화상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료약이 없는 이 전염병은 해마다 피해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애써 일군 과수원을 갈아엎고 일터를 잃은 농가가 속출했는데요. 피해 발생 1년이 다 된 지금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손현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열린 과수원입니다. 사과가 주 장목인 충북 충주시 산청면에서 흔했던 풍경이지만 불과 1, 2년 사이 농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과나무를 불에 태운 것처럼 말려 죽이는 과수의 불치병, 과수 화상병이 대규모로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지난해 전국의 과수원 330헥타르를 휩쓸었는데 특히 산청면 일대는 전체 사과 농가의 98%가 폐원하는 등 대부분 농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병이 발생한 농장은 나무를 모두 뽑아 땅에 묻고
이후 3년간은 그 자리에 과수를 다시 심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수를 다시 심더라도 나무를 키워 수확하기까지는 3에서 4년이 더 걸려 총 7년가량은 아무런 소득 없이 투자만 해야 합니다. 지난해 총 5,000평 규모, 16,000여 제곱미터 과수원을 갈아엎은 이천영 씨의 농경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하얀 꽃이 핀 사과나무로 가득할 시기이지만 지금은 예전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이 씨가 2억 원 이상 연소득을 올렸던 일터가 하루아침에 버려진 땅이 된 겁니다. 정부가 피해 농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도 지급 기준이 바뀌며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형인 125주 반밀식 기준으로 보면 시바르당 2,9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보상액이 급감했습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은 아직도 좀 폐익 상태인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손실 보상 기준이 많이 바뀌면서 실제로다가 우리가 2년 농사 진턱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제 정부 기준은 3년치를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최근 이 씨는 고심 끝에 배추와 감자 재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청면은 전체의 60% 이상이 경사 지형인데다 토양에 돌이 많아 대체 작물 재배도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씨가 밭에서 골라낸 돌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사과 농사보다 일손이 많이 드는 반면 소득은 극히 적습니다.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벌 수 있었던 사과에 비해 배추는 평당 소득이 5천 원으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이 씨는 설명했습니다. 영농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생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작목을 전환하기 위해서 밭을 만드는데 한 1억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거의 소득은 전혀 없었고 거의 1년 가까이 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는데 뚜렷한 대체 작목이 없어요. 사실. 이런 그 야채 같은 거 우선 하기 쉬운 거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지난해 화상병 발생 농가가 과수원을 갈아엎은 직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까지 쏟아졌습니다. 큰 구덩이를 파서 사과나무를 묻는 대규모 매몰 작업이 이뤄진 뒤여서 수해 피해가 더 확산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농가는 이제 화상병 매몰지도 떠내려가기도 하고 저도 이 밭 중간이 다 파여내려갔었거든요. 화상병 매몰지를 건드려놨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인근 농가인 이종건 씨도 키우던 사과나무의 80%를 땅에 묻었습니다. 폐원한 10,000제곱미터 부지 일부에 마늘과 감자, 옥수수 등을 심었지만 일손이 많이 들어 판매할 만큼의 물량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씨는 내년과 내후년을 어떻게든 버텨 사과 농사를 할 계획이지만 사과를 생산할 때쯤이면 70대 중후반의 나이가 돼 걱정이 많습니다. 농촌이 너무 고령화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나마 사과 농사는 소득이 좀 괜찮았는데 사과 과수원을 전부 매몰하고 나니까 농민들이 전부 힘 빠지고 특히 고령 노인네들은 밭을 다 묵여버리려래요. 사과 농사에 썼던 농기계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한 대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고가 장비들인데 과수원을 폐원한 뒤로는 농가마다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씨가 이끌어온 사과 작목반은 해체됐습니다. 농업 중심의 지역 생산 기반이 과수 화상병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최소한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생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발생 1년, 농민들은 송두리째 무너진 일상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복구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신현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남도는 KT와 함께 도내 인터넷 소외 지역과 섬 지역 등 141개 마을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섬과 산간 마을에서도 인터넷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과 광단자함, 통신주 등을 설치해 100Mbps 이상의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기부와 전남도는 이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 9월까지 설치를 마치고 농어촌 지역에 고품질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에도 비대면 서비스 기반이 구축되면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등 다양한 수익 모델 발굴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가축시장 부모소 확인검사 의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한우의 정확한 이력 관리를 위해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부모소 확인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북도는 12억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농가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확인 검사 비용은 마리당 2만 원 남짓으로 농가는 5천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친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5월과 6월 2달간 농촌 일손 돕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양파와 마늘, 과수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겨울 수박,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경남도와 시, 군, 농협은 농촌 일손 돕기 추진센터를 설치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중개할 예정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추진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공공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봄철 주요 영농 작업에 필요한 인력 15만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장려금을 1,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2021년 3월 2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첫째 자녀 370만 원, 둘째 자녀 1,34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1,54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경북도에 주소를 둔 가정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 관계자는 저출산 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 산부인과 운영, 출산 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돼지 도체 수율 기준을 23년 만에 새롭게 산정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도체 수율 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8개도 농가에서 한우 314마리와 돼지 380마리를 구입해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한우 도체 수율 기준에 따르면 소의 평균 출하 체중은 696kg, 살코기량은 평균 273.4kg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과 비교하면 평균 출하 체중은 190kg 증가했고 고기 생산량도 최대 87.63kg까지 늘어났습니다. 돼지도 1997년과 비교해 출하 체중과 살코기량이 늘었습니다. 돼지 도체 수율 기준에 따르면 평균 출하 체중 116kg인 돼지를 기준으로 살코기량은 평균 62.47kg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출하 체중은 기존 102kg에서 116kg으로 14kg 증가했고 고기 생산량도 약 14kg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